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룡전기 할 겁니다. 재룡전기는 이렇게 쓰죠. 이름이 참 특이한데 이제 계열사는 아니고요. 관계사라고 해야 되나요? 대주주가 같은 회사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재룡산업, 그 다음 하나가 우진전기입니다. 둘 다 이제 비상장 회사고요. 상장된 거는 재룡전기밖에 없습니다. 재룡전기는 굉장히 독특한 회사입니다. 100% 그 배전용 변압기를 만듭니다. 뭐 어렵게 설명하지만 그 전봇대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어릴 때 놀다 보면 전봇대 전신주에 변압기 달려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그란 거. 그거 만든 회사거든요. 배전용 변압기. 이게 무슨 돈이 되겠냐 그러지만 그 말씀은 작년까지는 맞았습니다. 작년까지는 큰 돈이 안 됐거든요. 이 회사가 배전용 변압기만 만들다 보니까 10년 동안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우하향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쭉 이렇게 우하향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 볼일 없는 사양 산업이 했는데 이게 지금 글로벌 히트 상품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미국 내에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노후화된 미국의 이제 그 변압기가 이제 교체 주기가 왔다 이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변압기 안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이제 전기 강판 같은 게 사용이 되는데 전기 강판은 특수 강판 일종인데 이게 이제 변압기뿐만 아니고 전기 자동차에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 강판이 쇼티지가 났는데 특히 북미 쪽에서 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포스코에서 제품을 조달받아서 만드는 이 재룡전기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어쩔 수 없이 이 회사에 주문을 주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웃지 못할 건데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답니다. 고온으로 인해서 이 변압기가 빵빵 터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난리라고 하네요. 캘리포니아 이쪽은 뭐 변압기 수요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근데 리드 타임이 길어지면서 리드 타임이라는 게 요즘 유행한 용어인데 주문을 하고 나서 직접 그 물건을 받을 때까지의 시간을 리드 타임이라고 해요. 그게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주문을 하더라도 멕시코나 이제 캐나다에서 주문을 해오는데 그쪽 생산업체에서 리드 타임이 길다 보니까 지금 일손이 괜찮은 한국 쪽에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든에서 작년에 통과시켰던 인프라법 그게 통과되면서 이게 지금 노후화된 변압기 이걸 손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얼마나 들어왔느냐 어마어마합니다. 작년에 매출이 400억 원대였는데 이게 작년 매출이에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7월 넘어서 무려 1700억의 수주 공시가 떴습니다. 수주 공시 미국 업체로부터죠. 한국 업체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수주한 게 미국에서 한 뭐 280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미국하고 뭐 한국하고 다 합쳐서. 근데 지금 수주 공시가 1700억이라 작년 매출의 4배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니다. 이게 삼버린 사양산업이 아니다 되겠고요. 수익성은 어떻게 되느냐. 수익성이 작년에 1억밖에 안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매출 내 수출 비중이 25%를 넘었습니다. 이 회사가 그 전에 제일 높았던 비중이 언제였냐면 2015년에 16%의 비중을 나타냈거든요. 그때는 이제 수출 비중이 높아서 실적도 사상 최고치였는데 작년에 무려 수출 비중이 25%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1억밖에 안 났습니다. 이건 아마 이제 단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운송비 같은 거를 계산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수주할 때는 회사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단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운송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올해는 영업이익이 난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전성기 때 영업이익률이 한 7% 됐거든요. 올해 이게 이제 1700 수주 받았는데 1분기에는 별 볼 일 없었어요.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적자였는데 2분기부터 이게 반영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2, 3, 4분기 이렇게 실적이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올해 이제 매출이 요거에 한 8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매출액에 영업이익률 7%를 곱하면 대략 한 9억 정도 나옵니다. 끝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대략 59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내년이 중요한데 내년에는 예측 불허입니다. 제가 인포마켓에 글을 썼는데 그거는 이 수주 잔고가 1200억일 때를 가정을 해서 쓴 건데 지금 그 글 쓰고 며칠 안 돼가지고 미국에서 또 500억에 수주가 들어왔거든요. 어마어마하죠. 뭐 자고 나면 수주가 터지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한 1100억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300억의 매출액에
대략 뭐 90억의 영업이익이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시총이 1100억입니다. 근데 이 시총이 1100억인데 내년에 만약 1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난다고 했을 때 15배를 곱하면 대략 이게 뭐 한 1500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이건 내년 그 영업이익입니다. 근데 이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공시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 시총 목표가 1500억이라는 것도 작게 잡은 걸 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좋은 게 뭐냐면 이 회사의 재무구조인데요. 재무구조가 무척 좋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하고 여러 가지 뭐 실탄 같은 거 있잖아요. 기타 유동자산이라든가 단기 금융상품 이런 거 다 합치면 회사에 300억, 1분기 말 현재 300억의 실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좋은 게 뭐냐면 이 회사는 캐펙스가 별로 안 됩니다. 캐펙스라는 건 공장 짓고 뭐 땅 사고 이런 자본 투자를 캐피탈 익스펜디처를 캐펙스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역설적이게도 변압기 만드는 데 있어서 코일을 감거든요. 아몰포스 코일. 그걸 감는데 사람 손으로 해요. 자사 홍보 동영상을 보더라도 특별한 기계 장치라든가 자동화 설비가 없습니다. 손으로 꼼꼼하게 감아야 되는데 대부분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21세기에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하는 약간 시대에 동떨어진 사업이 되는데 좋은 건 뭐냐면 캐펙스가 안 되니까 FCF라고 그러죠. 잉여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계속 쌓이는 그런 구조인 거죠. 어쨌든 굉장히 캐펙스는 낮다. 그래서 FCF가 어마어마하다. 이게 엄청난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변압기에 대해서. 변압기는 이게 송전용 변압기라 해서 초고압 변압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주로 만드는 회사들은 뭐 현대일렉트릭이니 효성중공업이니 일진전기에서 만들고요. 아주 작은 이런 전봇대용 소형 변압기는 이 재룡전기만 상장사에서 유일합니다. 여타 경쟁회사가 있지만 상장사에는 재룡전기밖에 없다는 거. 굉장히 특이한 아이템을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 뭐 시장이 반도체도 좋고 2차 전지도 반등할 수가 있지만 이런 현금 흐름이 좋고 꾸준히 수익이 나는 이런 저평가된 종목들이 아주 의외로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런 종목은 반드시 편입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